자, 일단은 지난주 시장 먼저 본다면은 지난주에는 이제 주말까지 그래도 반등이 있었죠. 2822포인트 완전 저기 2800포인트 근처까지 가가지고 땅 찍고 지금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며칠 사이에 거의 한 3, 4일 사이에 무려 지금 보면은 150포인트 가까이 올라온 거거든요. 상당히 크게 상승한 겁니다. 며칠 만에 100포인트 이상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어느새 올라와가지고 오늘은 2973포인트까지 갔다,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3000포인트를 회복하지는 못하였습니다만은 그래도 저기 빠질 때에 비해 가지고 올라오는 모습은 비교적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좀 안도 약간은 여기 내려갈 때에도 공포 지수가 컸죠. 투자자들의 어떤 걱정들, 저러다가 더 깨고 내려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우려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런 마음이 많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패배감이랄까요? 이란 마음들도 많이 들었을 텐데, 그나마 이제 빨리 돌아와 가지고 어느 정도 빨리 돌아왔기 때문에 한숨은 쉴수 있는 여유는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급한 대로 일단 지금까지의 반등은 이렇게 잘 해놓았는데,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반등을 가능할 것이냐, 우리 시장 더 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냐 아니냐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예, 그것은 이제 이번 주는 이제 그 중요한 그 한 주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머물러 버리느냐 아니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 주에는 이제 테스트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가 이제 잘 테스트가 되어진다면은 지금 이제 뭐 올해 이제 한 달이 채 남지는 않았죠. 한 20일 정도 남았나요? 뭐 20일 정도 남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남아 있는 동안에 한좀 적극적으로 올라간다면 한 3,050포인트 정도, 뭐 조금 더 보면은 3,100포인트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더 큰 상승은 아쉽게도 이번 그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것은 더 큰 상승은 이제 내년도 가가지고 또 시장 상황을 보면서 보통 이제 봄에 상승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때쯤이나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고, 올해는 한 3,050에서 3,100포인트까지 정도의 그러한 기대는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러한 기대가 되어지려면은 거기까지는 그나마 가려고 하면은 이번 주가 중요합니다. 이번 주 일단은 한 4일째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연속으로 양봉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여름부터 지금까지 조종이 들어가 있는데, 뭐 연속으로 한 3개 정도는 나올 수 있었지만은 곧 다시 제자리에 들어와 버리고 이러한 모습인데, 지금은 보면은 그래도 보면 잘 올라오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출발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가 적어도 5일선을 좀 이탈하지 말아야 되겠고요. 보통 보면 이제 또 들어서 눌러서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깨고 이렇게 내려와 버리는 바람에 여기가 또다시 외바닥이 되었죠. 이전만 하더라도 쌍바닥이 되었는데, 쌍바닥쯤인데 깨고 들어오면 앞에 여기는 어때요? 저점이 안 되는 거죠. 저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새로, 그럼 여기가 또 외바닥이 되어지고 또 여기 다지는 과정,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또 실패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또 과미 좀 어차피 낙폭이 좀 이렇게 많이 빠져버려 있는 저 버린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빠지면 많이 빠질수록 좀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마 지금은 아마 그런 과정이 있지 않나 하는데, 만약에 얘가 또다시 쌍바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올해 반등은 그거보다 약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어지면 어느 정도의 이런 3,000포인트를 넘어가진 못한 채, 아니면 뭐 살짝 3,000포인트를 살짝 넘어가는 정도 이 근처, 그래서 이런 박스권에서 머물다가 끝나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이 얼마라도 나오는 것이 좀 더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주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주가 그래도 잘 지나갔다고 하면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연말 있죠? 연말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온다면 올해 남아 있는 이제 상승 구간, 그나마 또 수익을 그나마 얼마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주가 중요합니다. 우리 시장도 이번 주가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도 중요해요. 우리가 이번 주에 어떻게 시장을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나마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그래도 얼마라도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모처럼 지금 이제 21선을 이렇게 뚫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21선을 뚫는다는 것은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동평균선 많이 아시죠?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럴 텐데, 뭐 저기 여기 보면 5일선부터 이제 200일선까지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HTS에 이렇게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각각에 보면은 여러분 60일선은 기준으로 명칭이 달라지는 거 알고 계신가요? 자, 5, 20, 60, 120, 200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일 이런 식으로 이제 깔려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60일선부터는 이동평균선마다 각각 그 명칭이 있잖아요. 특징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명칭이 달라지거든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5일과 20일, 여러분 5일과 20일선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60일부터 200일까지는 어떻게 알고 있으신가요? 5일과 20일선부터는요, 여기는 이제 매매선이라고 부릅니다. 매매선이라고 불러요. 단기? 올도 있고 하는, 단기이긴 하죠. 단기이긴 한데 이제 매매선이라고 부르고, 60일선부터 추세선이라고 명칭이 붙기 시작합니다. 추세 아시죠? 하나의 방향성, 추세선이라고. 60일부터 더 큰 이동평균선까지는 이제 추세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매매선이라고 하는 거다. 매매선이라는 것은 이제 뭐 사고 팔 때 이제 이름에 있듯이 사고 팔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선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매매선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조정 중이라는 뜻입니다. 뭐 단기든 장기든, 일단은 지금 그 매매선들, 그러니까 5일선과 21선이 아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조정 중에 있구나라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보니까 어때요? 아래로 여름부터 계속해서 아래로 향하고 있죠. 5일선이야 뭐 워낙 짧은 그런 선이니까 잠시 동안에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지만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반등이 올라온다면은 지금 이 21선이 이제 살아나느냐, 일단은 21선 아래에 있으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오늘 모처럼 다시 한번 21선을 회복하는, 지난 금요일 날도 회복을 한 차로 마감을 하였습니다만은 오늘 좀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겠느냐 보았어요. 근데도 오늘 양봉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좋았다, 신호가 긍정적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앞에서도 이렇게 올라오기는 하였습니다만은 안착 과정에서 실패하면서 깨고 내려갔고, 안착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저기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렇게 지켜낼 것이냐, 이전처럼 올라오기는 하였으나 또 빠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이번 주에 이제 갈림길에 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가 잘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여기를 잘 지켰다, 최소한 5일선 정도는 잘 지켰다고 하면은 그때는 추가적인 반등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종목별로 좀 다를 거예요. 종목 시장이 약세를 보인다 할지라도 종목별로는 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종목은 있을 거거든요. 하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 상승하는 종목들이 좀 더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좀 탄력도 좀 더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그것을 기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연말쯤에 되면은 또 이제 기대를 해볼, 좀 아마 올라오는 쪽에 가깝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져요. 일단은 지금 보면은 이제 증시시장 보면은 오늘 그래도 막판에 기관이 좀 사들였네요. 오늘은 저기 아침에 외국인은 매수 우위로 시작하였고 기관은 다소 매도 우위로 시작을 하였습니다만은, 기관이 전환을 하였고 또 막판에는 좀 샀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특히 기관의 이제 매수세가 좀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들어올지. 근데 당분간은 좀 들어올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2월 달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펀드 가입하신 분들도 있겠죠. 아니면은 지금 여러분 다 투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올해 수익률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물론 지금도 나와 있지만은 올해 수익률은 언제 결정이 되어집니까? 이번 달, 올 이제 12월 달 말까지 이제 다 끝나봐야 그 수익률이 결정이 되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각 증권사라든지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실적, 올해 수익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은 결산을 할 거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 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대개 어느 해든지 연말 정도 되면 연말 효과 해가지고요, 좀 일부 오르는, 특히 대형주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반등과 방등을 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한 현상들. 그게 뭐라고 합니까?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죠. 그래서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것은 이러한 수익률을 좀 보여주고, 어느 정도 보여주고,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도 좀 저기 또 재계약해야 할 거 아닙니까? 펀드 매니저들은 1년 단기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수익에 따라서 자기 몸값이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수익이 다소 부진했다면 좀 개선을 해야 되겠고, 아무튼 그러한 좀 신경을 쓰겠죠. 그래서 이제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특히 시가총액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매수를 좀 한단 말이죠. 매수를 해가고 좀 들어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작업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러한 부분들, 윈도우 드레싱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용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2월, 12월 달 하면 이제 배당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보름하고 조금만 더 보유를 한다면은 배당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은행 그 이자는 딱 그 기간만큼 주죠. 채워놓은 기간만큼 정해진 그 이유를 주고 하는데 또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에서는요, 권리락까지만 보유하면 되거든요. 뭐 이전부터 보유했든지 사가지고 일주일만 보유하든지 그 권리락 날짜에 그 주식을 보유하기만 한다면은 이제 그 배당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배당주가 이제 배당 수익이 비교적 높은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큰 종목들 중에서도 배당이 높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이 반등이 강하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배당주들 있죠. 배당을 좀 많이 주는 그러한 종목들에게 좀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그래도 올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는 수익을 좀 이렇게 만들어 보는 그러한 전략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요,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어때요? 좀 기대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번에 참 잘 맞았습니다. 잘 맞은 거예요. 좀 정확히는 뭘 잘 맞았냐, 괴로워 죽겠는데 뭘 잘 맞았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있죠. 이번에 우리 기업들의 그 실적은 상당히 좋거든요. 실적은 좋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잉여, 잉여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 주주들에게 돌려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금액 이 단기 순이익 중에서 일부는 떼가지고 그 배당으로 돌리고 또 나머지는 어때요? 회사 유보금으로 돌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배당금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을 좀 가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잘 맞았다고 하는 이유가 이번에 이렇게 팍 신저가 까내면서 팍 내려올 때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쏟아져 버렸죠. 쏟아져 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낮아졌잖아요. 근데 배당 기대되는 배당이 실적이 좋기 때문에 배당은 기대가 되어지고 많이 준다고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배당을 계속해서 주는 추세라고 했죠. 그 배당을 많이 준다, 그러한 추세이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기대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배당을 통해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맞았다는 것은 어때요? 원금 대비 배당을 통한 수익이 어때요? 기대되어지는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기 위에 있을 때 살 때보다 이렇게 내려왔을 때 가격적으로 더 쌀 때 이렇게 샀으면은 배당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배당에 대해서도 잘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게, 용어를 잘 알아야 되는 게 배당 수익률이 있고요, 배당률이 있어요. 배당률, 그리고 배당 성향이 있거든요. 각각 다른 겁니다. 그래서 뭐 배당률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20%다, 예를 들어서 배당률이
20%다. 배당률이 20%에다가 액면가가 5,000원이에요. 그래서 5,000원인데 배당률이 20%라고 하면은 잘못 생각하면 내가 원금이 지금 얼마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넣었으니까 수익률이니까 배당으로 200만 원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예. 1,000만 원을 넣었으니까 200만 원을 배당으로 받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으면 굉장히 실망하실 겁니다. 예. 그게 아니죠. 얼마 받는 거예요. 액면가 5,000원짜리가 20% 배당률을 보인다고 하면 얼마 받는 겁니까? 1,000원 받는 거죠. 1,000원. 예, 액면가 기준으로 받는 거니까. 그래서 한 주당 1,000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지금 투자한 돈에 대해 가지고 비례하는 건 아니죠. 그거는 매수한 시기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은 각각 전부가 똑같은 종목을 산다더라도 언제 어느 가격에서 샀느냐에 따라서 배당 수익률이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팍 떨어진 겁니다. 와장창 쏟아졌으니까 주식 가격은 싸졌죠. 그리고 배당이 높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어때요?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어때요?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한 종목들은 반등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한 시장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종목을 한번 매수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이 있죠. 이러한 종목들이 보면은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요즘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을 하면은 잘 정리되어 가지고요. 쭉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그것도 잘 올라와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번에 보면은 오늘 보니까 삼성증권 잘 오르더라고요. 삼성증권 이거 보세요. 삼성증권 오르는 거 보세요. 44,0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48,000원까지 쑥쑥쑥쑥 올랐죠. 단 며칠 사이에 10% 올랐거든요. 여러분 삼성증권은 소형주는 아니죠. 네. 분명한 것은 소형주는 아닌데 근데 이런 종목이 다른 소형주도 아니고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뭘 뜻할까요? 배당을 많이 주거든요. 이게 배당을 얼마나 주느냐면은 삼성증권이요. 지금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올해는 이제 얼마를 줄지를 나중에 그 이제 주총을 해가지고 결정이 되어지겠지만은 이 삼성증권의 배당이 이제 매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케이스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2,200원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38%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200원을 주었거든요. 작년에는요. 그래서 올해도 2,200원을 준다고 가정하면은 여러분 2,200원 주는데 4,400원까지 내려갔다면 이거 어때요? 배당 수익이 상당히 괜찮은 거죠. 예. 그러면 딱 어떻습니까? 배당만 받아도 딱 5% 수익이 되는 거네. 뭐 매수하는 동시에 나중에 배당까지 갔다. 뭐 종가는 어떻게 형성되어지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배당을 통해 가지고도 그때 44,000원에 샀다고 하면은 5%의 수익을 확보하고 가는 거잖아요. 꽤 높은 수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지금 기관 외국인도 막 사고, 그죠? 특별히 지금 증권주가 좋아서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배당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미 조금 올라와서 지금 사면 어때요? 저기 5% 수익률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뭐또좀 참고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아직까지 충분히 반영되어지지 않은 배당이 좋은 종목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이러한 이유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수도 반등은 반등인데 이러한 종목들은 아주 좋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한 10% 이상 10% 올랐고 또 배당까지 하면은 벌써 15% 수익을 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배당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신경을 써가지고 투자를 한다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개별 종목별의 장세가 주식은 늘 그렇죠. 개별 종목으로는 또 각각 오르고 내리는 그런 종목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아마 그러한 종목들이 어떤 변동성을 가지고 좀 강하게 오른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 그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그러한 변화들을 민감해하고 잘 다룰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오히려 이런 배당주들 있죠. 지금 기회가 좋으니까 이런 배당주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윈도우 드레싱과 함께
그리고 이런 배당이 좋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한번 공략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수익 나름대로 좀 만들고요. 그러면 조금 위로는 되겠죠. 그런 다음에 또 내년도 이제 넘어가 가지고 보면서 더 좋은 종목을 매수한다든지 이렇게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남아있는 전략은 일단 배당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번에 조정이 상당히 깊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러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렇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각자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주식 투자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주식 투자를 좀 이렇게 좀 어떤 기회, 그래서 지금 빨리 이렇게 낚아채워 가지고 그것을 빨리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회가 머리 위로 막 이렇게 팍이 순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기회라는 것이 얼른 빨리 낚아채 가지고 내 거를 만들지 않으면은 그냥 놓쳐버리는 그러한 개념으로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아닌데 여러분들은 여기 오신 분들 잘 하고 있죠. 아마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또 보면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여전히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투자라는 것은 그러한 기회를 빨리 낚아채 가지고요. 우리 뭐 낚시하듯이, 주식은 낚시하듯이 하는 거 아니거든요. 고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다 탁 던져갖고, 낚시도 물론 기다려야 되고 하는, 물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 있지만은 그 물때 팍 낚아채는 그런 개념은 투자라고 볼 수는 없어요. 투자라는 것은 낚시하고 이런 게 어떤 것을 순간적으로 탁 캐치해가지고 잡아챈다라기보다는 사실은 투자라는 것은 어떻게 가까우냐면은 어떤 농사하고 좀 비슷합니다. 농사하고 아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농사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농사 짓기, 우리 농사 지으신 분들 좀 계실지 모르겠는데 단순히 그냥 씨를 뿌렸다고 해가지고 그냥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씨 뿌리기 전에 어때요? 다 그 퇴비 주고 밭 갈고 탁그 작업해가지고 나중에 어때요? 씨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잘 해가지고 물 주고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적당히 시간이 지났다고 해가지고 다 올라오는 거 아니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보면. 그래서 그 과정까지도 쉽지가 않을 뿐더러 씨를 심어 놓았다고 해서 다 싹을 트는 거 아니잖아요. 심어 놓으면 일부는 죽어버리죠. 일부는 썩어서 죽어서 없어져 버리고 또 나중에 이제 그 중에 또 나머지가 이렇게 이제 싹을 튀고 올라오는데, 싹을 튀고 올라온다고 해서 다 살아남습니까? 뭐 갑자기 뭐 기후가 안 좋다든지 갑자기 뭐 비가 많이 오거나 갑자기 또 냉해가 온다든지 하면 또 죽죠. 그래가지고 또 실패하고 또 일부가 살아남고 그래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제 그 가을쯤 되면 이제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때 취하죠. 남아있는 곡식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씨를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0개를 심었어요. 심었는데 일부는 싹 타기 전에 죽겠다, 그죠? 그래서 죽고 또 일부는 올라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중간에 죽고 올라오고 하는데 나중에 결실을 맺었을 때 어때요? 씨를 100개 심었다면 나중에 거둬들일 때는 몇 개를 거두죠? 100개 심었으니까 100개 거두는 거 아니죠? 그 이상 열매는 그 이상의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 성공하면 거기에 열매가 여러 개 나오니까 100개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투자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100개를 심었으니까 100이 다 성공해야 된다. 그러한 생각들로 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심는 종목이, 매수하는 종목이 다 심는 그 씨앗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만 심으면 어떻습니까? 씨앗 하나만 심어놨고 이거 잘 키우겠다고 농사 지을 때 그렇게 하는 사람 없죠. 땅에다가 되도록이면 어떻습니까? 여러 개의 씨앗을 뿌려놓죠. 일부는 죽지만 나중에 살아남은 것이 열매가 다 나오니까 어때요? 처음 심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확을 거둬들이게 되는 거죠. 물론 중간에도 죽고 막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키워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씨를 심었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씨를 잘 심었으니까 나중에 열매가 맺겠지 하는데,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한 작물을 심었는데 보통 한 굴에서 뭐 열매가 한 10개 정도 열린다고 가정을 해봐요. 10개가 열리는데 이게 나중에 수확할 때 되면은 열매가 다 익어가지고 나오는 것이지, 기다리는 동안에 어때요? 1년짜리라고 해가지고 한 달에 하나 주고 둘째 날에 하나 주고 셋째 날에 하나 주고 해서 1년에 10개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저 사람 참 농사에 대해서 모른다,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겠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라는 것은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딱 기대한 대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한 것은 무엇이냐는 것은 조종을 하는데 조종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종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조종을 만나면 안 된다, 나는 조종을 만나면 안 된다는 것이 닥치면 안 되고 오르기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종이 막상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빠지니까 어때요? 괴로울 뿐더러 또 대부분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판단을 못 하죠.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주위에 물어보고 친구 사니까 따라 사고 막, 예? 저 친구가 이렇게 사라고 했는데 근데 빠졌어요. 그러니까 저 친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당한다, 괜히 제가 이상한 거 알려줘가지고 잘못 찍어줘가지고 고통당한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 보니까 대부분. 근데 그건 잘못된 것이죠.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는 겁니다. 내일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서 빠질 수도 있지만은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돌아온다, 살아난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있고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샀으니까 빠진다, 그러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아니 자기도 못하면서 남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서, 친구한테 물어보면서 투자하면서 친구가 알려준 게 빠졌다고 해가지고 그거 이상하다고 해가지고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도 못해가지고 친구한테 의존하는데, 그러면 친구가 자기 말 맞다나 더 빠지지 않고 오르기서 먹여줘야 된다면 그 사람은 그 친구한테 얼마나 보답을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건 생각 안 하고 빠졌다고 막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그런 친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막 들어올 때 너무 힘들다 해가지고 제가 이상한 거 알려줘가지고 그래서 투자는 그런 거 아니다, 남한테 왜 의존해가지고 하느냐, 주식이라는 것은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데 내가 여기에 잘 끼어 들어가 가지고 오를 때 잘 팔고 얼마라도 먹어야 된다, 그런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한번 시세의 방향을 타면 그 방향대로 쭉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행되어지는 동안에는 우리가 꾸준히 그래도 이제 그 방향을 믿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량주들 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LG 화학 이런 거 주도주였던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었죠? 작년에 주도주, 지금 재미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있죠. LG 화학은 코로나 오기 전에 이미 샀었습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도 샀었는데 어느 정도 올라갔어요. 출발해 올라가는데, 물론 사자마자 바로 올라간 건 아니죠. 올라가다가 중간에 코로나 사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와장창 빠지거든요. 근데 우리 안 팔았거든요. 만약에 그러한 우리 친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식은 이렇게 재빨리 나와야 된다고 치고 빠지고 해야 된다면은 이 빠질 때 어때요? 팔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팔아야 되는데 안 팔아가지고 23만 원까지 내려가면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빠지긴 빠져요. 아니 40만 원을 넘어갔던 것이 쑥 빠져가지고 23만 원까지 내려왔다니까요. 엄청나게 고통스럽죠. 고통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안 팔았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까지 쭉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손절하신 분들은 못 먹었습니다. 샀어도 못 먹었어요. 근데 안 팔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다 수익 났어요. 그 비결은 뭡니까? 잘 들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왜 안 팔았을까요? 단순히 그냥 악재가 나와가지고 피할 수 없는 그런 단기 악재가 나와가지고 돌아갔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LG화학은 옛날부터 출발한 종목이거든요.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던 종목이거든요. 더욱이 추세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 오를 때는 추세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추세가 나오면 그 길로 상당히 간다. 상당히 상승이 나와야지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근데 최출발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상당한 그런 그림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팔아요? 그죠?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시세이니까.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건데 그냥 빠지기만 하면은 아이고 나 잘못되었는가 보다 해가지고 빠질 때 빨리 잽싸게 탈출할 수 있도록 저 친구가 알려주면 될 텐데 그것도 안 알려주고 원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뭐 잘못된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섭섭해하고.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설령 이렇게 빠지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 궁극적으로는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출발한 종목은요, 악재가 있고 빠지더라도 걱정할 게 없잖아요. 이렇게 빠지더라도. 물론 여기 이제 한번 빠질 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고 쑥 빠졌기도 했거든요. 근데 제대로 그 방향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빠진다 하더라도 절대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뭐 좀 하지만 그 일지와학도 이제 그렇게 하면 그런 식으로 방향을 알고 투자를 하면 수익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좋은 종목은 그냥 꾸준하게 가지고 있어라 장기 투자라고 하는데 뭐 정말로 주식을 모르면 차라리 장기 투자해버려라 그런데 그것도 못해요 보면. 그래서 막 이거 사고 팔고 빠지면 무섭고 하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좀 우량한 종목 괜찮은 건데 자기가 장기 투자하겠다고 해놓고는 자기가 그래요. 장기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괜찮은 종목 크게 욕심 없다. 그냥 나중에 꾸준하게 묻어두고 오르면 된다 하는데 이번에 막 빠지니까 못 견뎌가지고 손절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장기 투자고 이렇게 주식을 투자한다는 건 폼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장기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로 잘 생각하고 장기 투자하세요. 장기 투자라는 것은 오늘 출발해가지고 그냥 계속 장기적으로 계속 오르기만 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오르기만 한다면 장기 투자라는 용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런 종목만 사야죠. 이런 종목만 사가지고 쭉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안 빠지고 계속 오르기만 해서 긴 시간 동안 오르기만 해서 장기 투자 아닌 겁니다. 중간에 조정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조정도 있지만은 내가 그런 것들도 받아들이고 감내하면서 저기 멀리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장기 투자입니다. 중간에 뭐 번개도 치고요, 악재도 나고 막 빠지게 되죠. 근데 그거 피한다. 그래서 이거 참 주식을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이 시세를 잘 모르고 그리고 종목을 잘 분석 못한다. 그런 것 차원이 아니라 아예 그냥 종목 그 투자라는 개념에 대해 가지고 잘못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였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런 투자자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뭐 시장이 지금 반등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또 그 배당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우리가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요, 여러분이 좀 이렇게 좀 잘 이렇게 그 키울 수 있는 마음이 있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매수한다는 것은 이번에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마치 뭐 배당이라니까 배당주를 산다 하더라도 배당도 받지만은 또 이렇게 잘 키워간다, 잘 우리가 이끌어간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사야 되는 것이지. 뭐 배당주가 이제 잘 오르니까 배당 전까지는 잘 오르겠구나, 그때 잘 이용해가지고 오르는 거 먹고 빠지자 이런 마음으로 매수하지 마세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보면은 누구나 다 보면은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이제 시작은 하지만은 성과를 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고점에 다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점에 오지만 그래도 나중에 성과를 내는 사람은 조종할 때 잘 참아요. 믿고 그냥 잘 참았다가 나중에 시장이 돌아올 때 이번에 리먼과 코로나 사태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 돌아가지고 다 먹여줬잖아요. 그런데 빠질 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손절한 사람 못 따라가죠. 딱 찍고 바로 턴해가지고 이렇게 급히 오르는데 이거 어떻게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고 그리고 이제 늦게라도 들어가가지고 손실한 거 복구하고 있을 때 참은 사람은 저절로 복구되었고 복구가 아니라 더 먹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1년, 2년 전에 똑같이 시작했지만은 빠질 때 못 참는 사람과 빠질 때 참아낸 사람하고 지금 현재 결과가 다른 거거든요. 정말 다릅니다. 그때 손절하신 분 중에서 아직까지도 지수는 3,000포인트까지 갔지만은 수익이 아직까지도 뭐 회복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참으신 분은 다 이번에
얼마나 좋았습니까? 많은 종목들이 그냥 엄청나게 뛰어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때까지 주식 투자해서 수익 난 것보다 작년 한 해 동안 수익 난 게 더 많았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강한 장이었는데 참으신 분은 다 먹은 거거든요. 비결은 그러한 것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심어놓고 잘 키우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한번 오르면요 상당히 이렇게 올라갑니다. 한번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도 어때요? 샀는데 오르다가 빠졌죠. 여기도 오르다가 이렇게 내려오곤 있었지만 결국 좋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내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키워가려고 마음을 먹으셔야 되는 거죠. 우리 주식시장에도요 상당히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우리 왜 그 올해 그 보니까 많은 그 농작물들이 막 이렇게 소비가 안 되어 가지고 가격 폭락했다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뭐 인삼이 엄청 싸다 하더라고요. 우리 인삼 심으면 몇 년 키웁니까? 보통 한 6년 이렇게 키우죠. 6년 이런 식으로 키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삼도 키워가지고요 팔기 위해서는 6년을 이렇게 심어가지고 정성스럽게 키우거든요. 주식도 인삼 키우듯이 키워버리면요 대박 납니다. 대박 나요. 여기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키우면 여기가 몇 년 걸렸습니까? 한 5년 걸렸거든요. 그래서 한 5, 6년 이렇게 인삼 키우듯이 키우면요 정말 대박 납니다. 여기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이제 여기서 좀 살아나려고 할 때 샀어요. 살아날 때 살려고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추세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였으니까 샀어요. 적당한 눌림에서 사자 했는데 더 빠져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20만원 초반대 후반대에 있는 것이 20만원 초반대까지 빠졌습니다. 수개월 동안 빠져버렸네요. 어떡하죠? 엉엉엉 울겠죠. 자 그러면 원망하고 다 갈아엎어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인상 키우듯이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키우면 어떻습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키웠네요. 5, 6년 키운다고 하면은 다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20만 원대 후반 사도 다 100만 원 갔는데 4배가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수익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투자를 해야죠. 여러분 5년, 6년 이렇게 키우려고 마음먹으면요. 다 수익 납니다. 근데 여러분 5년, 6년씩 막 이렇게 멀리 보고 못 가잖아요. 물론 뭐 그렇게 가도 되고 못 갈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가기 힘든 분들은 비교적 이런 마디들은 쫓아가라고 하는 거죠. 중간에 쉴 때 크게 쉬니까. 크게 쉬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피해 갈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런 마디들이 나갈 때는요 1년 막 이런 식으로 수개월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정해 가지고 좀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이번에 이제 제대로 이제 좀 조정된 게 뭐 연초부터 조정한 경우도 있고 여름부터 조정한 경우도 있는데 이 정도는 여러분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또 이런 조정이 있어야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좋은 종목들 계속 이제 상향해 가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무난하게 이렇게 키우려고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옛날에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요. 뭐 주도주 할 때 이때 많이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00년도 초부터 이렇게 말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거의 한 10년 상승한 겁니다. 10년 상승했기 때문에 상당히 조정했고 이번에야 겨우 반등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동차들도 우리가 리먼 사태 때 이후로 주도주로 나섰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위치에 있는 종목들 많습니다. 항상 보면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종목. 그래서 하나의 크게 상승을 해가지고 멀리 갈 종목. 이것도 10년 키우니까 대박 아닙니까? 그때 뭐 2만 원도 안 됐는데 2만 원도 안 되는 것이 20몇만 원씩 갔는데 쪼개서 생각하면은 그 매년 그래도 100% 먹은 셈이 되거든요. 주식은요 1년에 100% 만들기 상당히 힘듭니다. 1년 동안에 꼬박꼬박 100%씩 만들기는 상당히 힘들지만은 10년 동안에 10배 키우기는 비교적 쉽습니다. 뭐 10년 동안에 그 10배 키우면 매달 100%씩 먹은 셈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가기는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이 다루어야 되는 종목이 이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기가 너무 멀다 하면은 이렇게 적어도 이런 이격들이 있잖아요. 이런 이격들은 여러분이 쫓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이런 마디들이죠. 근데 이 마디가 지금 이렇게 보아서 그렇지
진행되어지는 동안엔 상당히 가는 거거든요. 중간에 이제 이런 조정들이 있고 그렇는데 아마 이번 조정이 이제 이런 조정일 거예요. 조금 이렇게 들어오는 조정.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설령 이번 조정이 이렇게 빠지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전환되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잘 될 거야 이런 것이 아니고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 근거는 어디요? 방향성 추세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살아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조정이 들어와도 반드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세라는 거 한번 출발하면 이렇게 대단하게 가야 끝나는 거거든요. 대단하게 올라가면 이제 길게 쉬고 또 대단하게 한번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고 나면 이제 한번 또 쉬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박자에 잘 맞춰가지고 큰 이런 박자에 잘 맞춰서 들어가는 것이지 중간에 있는 조정은요 받아 버려도 됩니다. 큰일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종목이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 없으면 주식 투자 못하죠. 그래서 확신 속에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마디를 취하든 끝까지 가보든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판단할 것인데 대신 다루고 있는 종목은 이러한 종목이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막 찍어가지고 맞추는 거 아닙니다. 찍어서 맞추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우리 부자아빠 손녀 딸님도 오셨는데 난 제가 제일 부럽다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요. 정말 정석으로 잘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런 이렇게 크게 가는 이 시세 있죠. 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공부를 해야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뭐 중간에 이렇게 샀다가 좀 팔아도 되기는 합니다. 이런 고점에 팔고 또 나중에 추세 나올 때 사고 해도 되거든요. 끝까지 갈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근데 이런 종목은 상당히 많이 탄생합니다. 우리가 일부분밖에 못 봐서 그래요. 일부분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사가지고 오르면 어서 달아나기 전에 빨리 팔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편안합니다. 편안하고요. 부자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저기 그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고요. 대부분 사람들 그 투자하는 이유가 빨리 벌어가지고 놀려고 투자해요. 잘 쓰고 놀려고. 그런 거 없습니다. 투자를 꾸준하게 잘 해나가야죠. 그래서 뭐 한 10년 동안에 10배 가는 종목이 있다고 쳐요. 그래가지고 무난히 키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대니까 앞으로 뭐 노년까지 하면 적어도 30년 이상은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금액이 작아도 됩니다. 정식으로 가도 되고 작게 시작해도 돼요. 그래서 10년에 10배만 키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만약에 10배 갔거든요. 10년 동안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가면은 또 다음 또 이런 종목이 나오겠죠. 그래서 키웠다가 이제 또 매도해가지고 또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는 종목을 또 키우는 거예요. 또 10년 동안 10배 가는 종목을 키웠다. 그래서 30년 동안 키운다고 하면 몇 배 되겠습니까? 처음에 원금이 있는데 30년 동안 10배 가는 걸 3회전 시키면요. 1000배입니다. 1000배. 1000배 맞죠? 처음에 10배 먹었고 그 10배 먹은 거 가지고 또 10배 나오니까 100배 되고 거기서 10배니까 1000배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커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가는 거거든요. 공부 시세는 이런 비밀을 먼저 깨닫는 겁니다. 제가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제대로 아니까 차를 못 사겠어요. 옛날에 이제 차를 살까 해가지고 꼭 필요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친구들도 차 있고 하니까 나도 차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걸 깨닫고 나니까 차를 못 사겠더라고요. 차를 사면 그 순간부터 까먹는 거죠. 보험 들어가죠, 유지비 들어가죠, 세금 나오죠. 까먹는 거잖아요. 근데 내 꼭 필요한 건 아닌데 만약에 차를 몇 년만 더 늦춰서 사면 벌써 그 돈 가지고 차가 몇 대가 생기는데 그 생각은 그 차를 못 사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투자를 해가지고 또 실제로 뭐 벌었죠. 훨씬 그 이상도 벌었고 그리고 처음에 주식할 때는 그게 꿈이 생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꿈이. 그러니까 우리 보통 점심 때 보면은 밥 먹잖아요. 회사 다니면. 보통 밥값 얼마 나갑니까? 한 15만 원 정도는 나가죠. 식사 비용으로. 그러니까 매달 15만 원 이렇게 식사 비용인데 야 이거 아끼면은 어떻게 될까? 지금 매달 15만 원씩 이렇게 투자를 밥값을 아껴가지고 15만 원 이렇게 막 투자를 해요. 그래가지고 뭐 그 10년 뒤에 10배만 상승해 준다면 10년 뒤에 매달 15만 원씩 이렇게 투자하면 10년 뒤에 매달 150만 원씩 꺼내 쓰는 거거든요. 매달.
그죠? 그러니까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와 점심값 아깝다 해가지고 도시락 싸다니면서 도시락 먹고 남들은 이상하게 보죠. 나는 재밌잖아요. 꿈이 있는데 나는 도시락 먹으면서 나 이거 빡겨가지고 투자해 넣었는데 10년 뒤에 10배만 오르면 나는 매달 150만 원 꺼내 쓴다. 그 연금 아닙니까 그게 그죠? 나중에 연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커가는 이렇게 클 종목을 발굴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어떤 종목이 이렇게 커가는 종목이냐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발견했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잘 이끌고 가야 되겠고 끝까지 잘 가도 되고 또 이렇게 크게 오르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또 한번 잘라 먹어도 되기는 됩니다. 근데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는 조정 있죠. 짧게 짧게 들어오는 조정 이런 건 굳이 다 잘라 먹고 다 대응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공부를 이제 VIP에서 하는 겁니다. VIP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키워가는 거예요. 키워가고 뭐 중간에 한번 또 이격이 났을 때는 한번 잘라 먹으면 자르실 분은 자르고 더 키울 분은 더 키우고 그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저기 코스모 신소재도 우리가 그렇게 산 종목 그렇게 해가지고 산 겁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이제 우리가 샀어요. 이번에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코스모 그래가지고 코스모 신소재도 상당히 수익이 난 종목입니다. 요즘은 코스모 신소재가 좀 유명해졌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았다고요. 근데 이 종목도 꽤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 꼭지에서 살 수는 없지만 꼭지가요 5천원 그 정도 됩니다. 5천원이고 고점이 5만 5천원 벌써 여기까지만 해도 10배 올라간 거 아닙니까? 시세라는 거 꼭 10배만 오르는 게 아니고 그 이상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발굴해 가지고요. 좀 조정 오는 거 이런 거 참아도 됩니다. 두세 달짜리 이런 조정 있죠. 참아도 돼요. 두세 달 조정하면 종목이 끝났는 줄 알고 난리죠. 한 달만 안 가보세요. 뭐 종목이 왜 이러냐고 원망하고 난리거든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이 시세다라고 공부하고요. 그래도 뭐 이렇게 이격이 크면 이런 거는 한번 잘라 먹어도 되죠. 이렇게 크게 조정 오는 거 있죠. 이런 거는 이제 한번 잘라 먹어도 되고 더 키워도 되지만은 그 안 잘라 먹어도 결국 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코스모 신소재로 언제 샀더라? 코스모 신소재가 우리 2월 달에 샀어요. 2020년 2월 달에 샀네요. 2월 달이면은 언제쯤 되나? 한 만원 초반대 되겠다. 그죠? 만원 초반대 돼 가지고 코로나 가지고 푹 빠졌거든요. 푹 빠졌는데 안 팔았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출발을 했다는 종목에 확신이 있었으니까 안 팔았는데 푹 빠졌지만 살아났죠. 그리고 훌쩍 달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만원 초반에 샀거든요. 거의 만원, 11,000원 이 가격 비슷하게 샀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고 있었으면 500% 수익 난 거거든요.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조정 구간입니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런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 그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배당을 말씀드렸지만은 초에 남아 있는 기간에 이제 수익이 구간이 있으니까 배당 부분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바라본다면은 이렇게 크게 가는 종목이 참 많습니다. 제2의 코스모 신소재 출발했고요. 또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런 종목을 담고 이제 쭉 가는 거죠. 투자는 이렇게 가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렇게 막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치고 빠지고 그걸 잘해야지 주식 투자를 잘하는 것이다.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는 분들이 이건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린다마는 계속해서 뭐 그런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할 수 없죠.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 빨리 깨우치라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결코 치고 빠지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 잘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또 멀리 보자면은 또 너무 진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번에 뭐 상당히 좀 나름대로 그러한 기회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어떤 그 시장 전체의 어떤 상승도 상승이지만은 종목별로 볼 때 이미 반등 시작하였고 오르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을 여러분이 남아있는 이 올해 있죠. 이 기간 동안에 얼마든지 수익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명심하시고 좀 수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종목 발굴은요, 다 그러한 기본적인 이런 원리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고요. 자,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자꾸 그 세뇌가 돼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되뇌어져야 되고요. 한 분이라도 투자에 대해서 좀 올바른 이러한 시각을 가질 수만 있다면 좋겠어요. 자, 좀 어떻게 좀 괜찮았나요? 들을만 했습니까?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남아있는 12월 달도 여러분이 좀 잘 기회를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어요? 그러면 뭐 저도 만족하고 또 보람이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다 되었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목요일이죠? 네, 목요일 오후에 방송이 있으니까 그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